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존경하는 원로 선생님들 그리고 선후배 젊은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넉 달이 좀 지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서울대 자체인데 현안들 좀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의 서울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 고민을 같이 하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서울대 말의 문제를 넘어서 서울대의 역할이 뭔가 현대 많은 어떤 대변동의 시대에 서울대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면에서 지금 최근에도 교육개혁 관련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서울대 내에서도 단지 서울대 발전뿐만 아니고 이것이 전체 한국의 교육개혁의 문제와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는 크게 보면은 대학의 미래, 서울대학교 혁신 방안입니다. 근데 대학의 미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이것이 유아부터 초중등 그리고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육 체계 속에서 고등교육, 대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부뿐만 아니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러 어떤 의견들이 불평하고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도 미래가 과연 어떤 사회일까에 대해서도 합의는 없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이다. 그 반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인류학에게 어떤 재앙으로,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고 따라서 현재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많은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도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제시가 되듯이 앞으로 어떤 집단적인 선택을 하는가가 저희의 미래의 어떤 방향성, 그것이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일지 그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집단적인 선택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집단적인 어떤 지성, 사회 전체를 보면 집단적인 지성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이러한 현대사회 위기 극복, 어떤 저희가 겪는 어떤 문제 해결에도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미래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집단적 선택의 지적 역량을 또한 축적하고 발휘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대학 고등교육 연구의 변화에 관련해서는 하버드 같은 큰 대학들부터 그리고
뭐 주립대, 많이 알려진 아리조나 스테이트 주립대라, 그리고 미네르바, 그리고 올린 공대, 다양한 이 혁신의 실험들이, 이른바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혁신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국내 대학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지만 어느 정도 그동안의 어떤 타성, 반성 속에서 그런 혁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이 국내성, 그리고 경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협업, 이러한 체제 자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학이라고 해도 개별화된 어떤 대학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을 하면서 또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학 고등교육 연구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국내 대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은 좀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컬 내지 라이스 사업, 여러 가지 지방대학 설립이 내지 첨단 융합 분야에 대한 또 인력 양성, 미래인재 양성, 다양한 논의가 있긴 한데, 그 담론이 과연 어떤 성찰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고등교육의 그리고 연구의 방향성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의 프로파간다 형태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는 그것이 입시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고, 어떤 대학의 신뢰도 나와주는 연구비가 별로 그렇게 실제적인 첨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한 국가 R&D 차원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 만족도, 성취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대학 내지 앞으로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 큰 어떤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담긴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대 내부의 문제도 그렇지만 저희 전체 교육의 문제가, 저는 비유컨대 프렌테이션 경작의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프렌테이션은 아시다시피 획일적인 규제, 그리고 품종 선택부터 경작 방식이 관리체제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산업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대량의 전문 인력을 배출한 데에는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어떤 단계까지는 저희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의 어느 정도의 국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 방식으로 계속 저희가 원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이것이 큰 퀘스천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 우리의 가치관에,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퍼스펙티브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총장 출마 준비하면서도 항상 썼던,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잔스 스튜어트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론은 그것이 문명 발전론에서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시작할 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명 발전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한테 다가온 구절은
인간은 본성상 틀에 맞춰서 제작된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퍼슨스 오브 지니어스,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오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도 그 학생을, 저도 교수 생활을 벌써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동안의 학생들의 어떤 변화, 저희가 MZ세대, 아니면 미래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갖는 생각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 기본적으로는 뭐 저도 그랬지만 일단은 자아실현이죠. 내 스스로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나의 어떤 자아 완성을 추구한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식의 문제의식은 사실은 플랜테이션에서는 상당히 통제되거나 억제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 사이의 학생들은 물론 점점 그 인구가 저출산에서 줄어들고 그만큼 그 개개인들은 더 소중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탁월한 자신의 어떤 역량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자아의 어떤 실현을 자유로운 상황, 어떤 환경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여건들이 물질적인 여건들은 많이 좋아진 편이죠.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 그리고 이 교육의 그 기본적인 퍼스펙티브가 이 피교육자 개인에 있는 거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그 어떤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미래 세대는 여기서 자연님이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연 속에서는 경쟁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도 있고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로서 그 속에서 경쟁과 더불어 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 연계성, 그리고 자발성, 자생력 이러한 것이 이 자연의 플랜테이션과 비교해서 그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교육교육의 특히 대학의 어떤 변화에서 그 키워드를 저는 플랜테이션에서 내추럴 포리스트, 자연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분명히 관료제형 대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물론 뭐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저희가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요새 와서 교육의 방식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는 교육의 컨텐츠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한 부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캠퍼스 내에서의 어떤 그 소통, 내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지만 더 크게 이 지식의 어떤 창출과 활용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 차원으로 바뀌고 그 대학 내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해야 되는 어떤 지식 창출의 그 내용도 이제는 훨씬 대학을 넘어서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그것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탑으로서의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부터도 벗어나서 이제는 대학의 존재 이유를 사회, 국가, 인류 속에서 그 네트워크, 플랫폼의 형태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전히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사, 우리 국가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싱크탱크이듯이 이 대학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이제는 서울대만의 발전이 아니고 이제는 서울대가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저희의 서울대 혁신의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른바 슈퍼 인파워드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이제는 역량이 한 개인의 역량이 예전의 플랜테이션에서 길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그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랜테이션을 유지했던 그런 학제를 사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교육뿐만 아니고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서도 이제 교수들이 물론 본인의 어떤 깊이 있는 그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연구에 그리고 그러한 학문 디스플린의 존재 이유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왜? 정치학이라고 해도 기존에 했던 정치학의 내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디스플린에 대한 질문이 던져져야 이제 새로운 어떤 대학의 혁신의 방향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역사 천년이 넘는 대학의 역사에서 보면 칸트에게 컨테스트 오브 퍼피스 이 학문 영역들 간의 경쟁, 경합 속에서 대학 그리고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중세 대학이 있어서 르네상스가 가능했고 그리고 근대 대학이 어떻게 보면 중세 대학을 넘어서는 그 당시에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그 학문들 간의 그 논쟁을 통해서 새로 정립된 근대 대학이 이제 산업혁명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틀이 이제는 21세기 무슨 뭐 아직 그 시체가 뭔가는 합의가 없지만 4차 산업혁명 분명히 역사가들은 지금의 시대를 대전환의 전동의 시대라고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대변동 그거에 따른 엄청난 불확실성을 대학이 어떻게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가 이것이 저희 대학 내 연구자들에게도 주어진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해서 뭐 제가 맡고 있는 도저히도 그렇지만 이 거버넌스의 문제, 행정, 재정 차원에서의 그 서포티브 시스템이죠. 지원 체제에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의 퀘스천이죠. 어떻게 교육관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학교 밖으로 사회가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위한 그런 행정재정, 그 지원 거버넌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연구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의 단과대별, 그 학과별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집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물론 이번에 새로 첨단융합 학부라고 해서 전공이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단과대에 속하지 않은 218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는 시험대가 되겠죠. 앞으로의 대학에서의 교육에 그리고 그 콘텐츠와 메소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전 유니버시티 컬리지, 커먼 코어 에듀케이션, 미래를 대비하는 그 공통 핵심 역량 교육을 담당하는 학사 조직으로서 유니버시티 컬리지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기존의 전공도 새롭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의 전공이 지금 저희 서울대 처음으로 하면 거의 200여 개가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모든 전공들이 그렇게 세분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물론 현재
복수전공, 뭐 가정경제도 하고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린 자체도 새롭게 한번 재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융합 차원에서의 연구와 연결된 형태, 대학원,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실제적으로 지식을 통해서 대학이 기여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그 초학제적인 융복합 연구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어떤 공간 재구성, 그리고 멀티 캠퍼스의 어떤 활용,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 서울대에서의 그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학부 대학은 지금 계획으로 2025년 그 종합화 50년입니다. 그 종합화 50년의 어떤 상징성 차원에서 25년 출범을 타임테이블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부 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그 콘텐츠 자체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와서 1년, 2년 동안에 무엇을 배우는가,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사실 그 개인의 평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1학년 때 1980년에 그때는 계열로, 사회 계열로 들어와서 1980년이라고 하는 경험, 1학년 동안의 기숙사에서의, 그리고 기숙사에서 5.18의 어떤 경험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어떤 공공성의 문제, 우리가 왜 이런 어떤 그 커먼 굿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하고 이것이 나의 어떤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의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 부분들이 그 실제적인 그 가정의 연장입니다. 대학교와 대학원, 심지어 어느 대학원 세미나 담당했던 교수님은 그 어머니가 전화를 했고요. 학생이 학점이 나빠서 지금 디프레스니까. 근데 대학원생이니까 세미나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교수가 좀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저도 제 어머니께 여쭤보고 답했는데 이게 왜 지금 의대에 쏠리면서 뭐 여러 가지 노스쿨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그런 식의 획일적인 가치에 의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휘둘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저항하고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이 길을 가는 그러한 어떤 패기가 있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로는 그 얼마 전에 맥킨지 그 송수환 대표가 그 대학 교육에 대해서 진단한 거에서 그 상당히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업이지만 더 넓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재는 첫 번째 답이 없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는 그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들을 묶어내는가. 그런 능력, 대인관계와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지금의 대학에서는 그걸 가르칠 수 없다. 못 배운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니면 그 진단이 어떻게 보면 저의 대학의 어떤 존재 이유에 대한 참혹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 교육으로부터 연구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연결되는 이 전체 사이클이 하나의 분절적인 것이 아니고 교육으로부터 그 이후에 어떤 학문 후속 세대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 인력의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키워드는 저는 그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은 우선 넓게 하기 시작을 해야 깊게 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도 그 물리학 이번에 필수상 받은 허준희 교수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허준희 교수도 첫 번째 수상하면서 얘기한 것은 동료들에 대한 응남이죠.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어떤 커뮤니티 형성이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졸업하고 나가서까지도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에 그 속에서의 어떤 사유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 미래, 그 인재의 어떤 기본 역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이펙트가 있는 어떤 그 역할에서 서울대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AI 연구원, 국가미래전략원, 문화예술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국학연, 글로벌 한국학이죠. 그리고 과학기술미래연구원, 첨단바이오인과연구원, 이러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과별로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단과대로 연구소가 있고 심지어 교수마다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는 한국에 있다. 물리학부에서 상당히 탁월하게 정연하시는 한 교수님 말씀이 본인이 열심히 해서 지금 세계 탑 수준까지 왔다. 본인의 랩을 통해서 탑까지는 왔는데 자기 후배들이 자기와 같은 똑같은 패스, 길을 가는 것은 참 큰 문제다. 저한테 부탁한 것은 이 물리학을 하는 그 자연대 그 이제 랩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개별 연구들이죠. 근데 그것으로 한계가 있다. 그들이 그 틀을 넘어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외국의 모든 연구기관, 대학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어떤 한 예로 프린스턴에 있는 그 IAS 아인슈타인이 있던 거기에도 고등학생원에도 리퀘어먼트는 아닙니다. 거기는 인문사회 그리고 자연과학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리퀘어먼트는 매주 금요일날 브라운백 런치를 합니다. 어쨌든 거기 모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커뮤니티 형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퍼스펙티브를 넘어선 부분에서의 부분과의 어떤 교류를 가능케 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브레이크스루를 만드는 그런 지식 창출의 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좀 더 이렇게 총학제적이고 융합적이고 더 큰 리서치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한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고 인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학 어떤 하나의 디스플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언론에도 나온 국가미래전략원과 이러한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한 형태로 그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형태로 그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서울대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국제화, 이 글로벌 어떤 네트워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왜 그런 식의 그 한계를 갖는가. 그래서 저는 그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이 이제 그 서울대에 오시면 제일 앞에 가운데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관료제형 대학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중심에 이러한 식의 행정관, 거대한 행정관이 있으면 그건 대학으로서의 어떤 생명력에 큰 제약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학부 대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전에 저희 물리과 대학이라고 하는 형태가 원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확장된 형태입니다. 이 학부대학의 그 물리과 대학에서 배웠던 것을 넘어선 현대에 필요한 AI 컴퓨터 이러한 부분까지도 그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제 자체가 훨씬 더 융합적인 주제를 토론 중심으로 그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학부대학 공간으로
구축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서울대가 관하게 다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구원, 그리고 새로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중심으로 그 시흥, 평창의 그린 바이오, 수원 광교 쪽의 어떤 AI, 첨단 창업, 그러한 지원 기관을 이르기까지 이제 서울대가 이런 자체 내 여러 캠퍼스들 간에도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으로, 그리고 국가 사회로, 그리고 어떤 인류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지금 제도혁신위원회하고 저희가 출범을 해서 총장직 속에 이 한설 세크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합 재정의 문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 1년 회계 규모는 미국의 유수 대학들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 그리고 동경대나 북경대, 경쟁하는 싱가포르 대학이나 홍콩 대학하고 비교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레비뉴 가지고 이 정도 유지하는 거는 서울대가 그동안 나름대로 어떤 가성비적으로 대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형태의 대학에서 넘어서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자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SME 홀딩스를 만들고, 그리고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조각난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서울대 전체 차원의 프로젝트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지금 진행 중인 것에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종합화 50년, 2025년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개교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26년까지 저희 서울대의 어떤 미래, 그건 단지 대학의 문제를 넘어서 또 국가 사회 전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저희가 선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서울대가 맡아야 될 책임감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를 요약을 하면 2개의 토대와 그리고 3개의 기본,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그 이후에 저희의 서울대 어떤 위상의 지붕이 쓰여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제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저희가 되게 인터디스플리너리, 멀티디스플리너리 나가서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여러 형태로, 근데 학제적이다, 융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형태라기보다는 저는 진화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모델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융합 모델을 당한다기보다는 사실 융합,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양태가 하버드식일 수도 있고 다른 케임브리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또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일단 그런 경우에도 사실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희가 민주주의에서도 현재 민주적 혁신, 어떤 익스페리먼트 시대라고 얘기하듯이 교육의 부분도 어느 정도의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것의 어떤 트라이얼 에러 속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고, 그 부분은 저희 학자들, 연구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기초
학부대학에서의 그리고 공통 핵심 역량의 또 여러 차원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그 시티즌십입니다. 시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심플합니다. 우리는 시티즌을 기르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티즌은 타고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정체성인데 시민으로 자유시민으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 그 대학 교육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초중등에서도 시민교육은 없습니다. 현재 민주교육도 없고 시민교육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외국 사례들, 특히 저는 독일에서의 어떤 폴리티시 빌딩이죠.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나름대로 저희 외국 사례들이 보면은 독일이든 뭐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시민교육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국가미래 전략원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그 민주주의 클러스터의 시민교육 그 파트 그리고 그것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저희가 이루어지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저희가 교육할 것인가 그건 단지 강의를 통해서만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숙대학 일단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서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는 독립된 주체로서 우선 사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들 간의 나름대로의 그 소통 그리고 협업 능력을 자체적으로 키워가는 그러한 어떤 그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은 뭐 저기 많은 얘기가 이제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찾을 때 그 알고리즘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같은 거를 피드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도 독일에서 시민교육 핵심은 서로 다른 입장들을 읽게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집에 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의견을 참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르게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우선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스스로 그 참아내는 어떤 그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떠한 그 노하우들, 그것도 우리가 또 국가 차원에서 시민교육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 대학에서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암이라고 하는 걸 그걸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개방형 그 순환 대학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좀 배우다가 그만 휴학하고서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오픈 루프라고 해서 이제 그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아니 대학교 졸업 왔다가 아니 대학교 왔다가 뭔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서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어. 그러면 스티브 잡스 같이 나가서 하다가 또 필요하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의 연령 제한별 그 교육 체계가 아니고 이게 오픈된 거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평생교육, 재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대학의 어떤 그 교육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서울대에도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6년, 7년 이렇게 오히려 그 뭐 준비한다고도 하지만 본인이 뭐 급하게 나가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호기심이 생겨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복수 전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 그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제일 잘 알겠죠.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그러한 변화가 진행되고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 아까 그 멋있는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한 그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그 입시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기조는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있지만 거기에서 입시 문제를 정부가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리고대학의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인문, 사회, 자연대로 나뉘어진 지 벌써 50년 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들 간에 그리고 그 학부대학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 과정의 학생들의 교육에 특히 그 공통 핵심 역량 교육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단과대를 넘어서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모이는 패컬티들은 기존의 단과대 소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말씀하신 그 물리과 대학 관련 교수들이 많이 그쪽에 모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교수들 간의 그 교육 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그 미국에서도 가장 강한 교육의 방식은 그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틀을 저희도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서울대에서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위권 그리고 노벨상 이건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10위권이 기존의 그 지금 그 프레스 뭐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등 기준 자체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데는 가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거기 제일 큰 게 국제화. 그러니까 저희 서울대가 이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10위권 들어가기가 지금 기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 적어도 시원컨대 10년 정도 이내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서울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주변에 이렇게 말씀 듣기는 그래도 서울대 출신일 확률은 많다. 그리고 그것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관점 관련해서는 제가 이종환 회장님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점은 너무 저희 학생들한테 좋은 공간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